안녕. 잘 지내고 있니? 벌써 방학이 2주차에 접어들었다. 그치? 선생님은 격리 중인데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돼.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깝지 않도록 또 후회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오늘은요, 문장 성분의 문법 개념 강의가 올라갈 거야.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성분을 할 거고요. 내일은 부속성분에 대한 강의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공부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은요, 얘들아, 크게 세 분류로 나눠줄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주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속성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립성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요, 여기 주성분에 해당하는 내용들, 주성분은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이 네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외워줘야 돼, 얘들아. 그치? 주성분이 될 수 있는 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라는 거는요, 문장에서 서술하는 행위의 주체, 즉 누가 혹은 무엇이 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데, 주어는 문장에서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말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무엇이다, 누가 어찌하다, 누가 어떠하다, 이러한 문장 형태를 가질 때 이 앞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예시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동생이 일어났다,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에 나오는 밥이, 동생이, 다리가 이런 것들은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지. 행위의 주체, 말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무엇이다? 주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문장들에서 주어를 찾을 수 있나요? 자, 우리 찾았지? 밥이, 동생이, 다리가 예요. 주어는 주로 체연 또는 명사의 성격을 갖는 구나 절에 조사 이, 가가 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구나 절에 대한 설명은 여기 부분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체연, 여기 하나라는 건 뭐에 해당합니까? 수사에 해당하죠. 수사 뒤에 뭐가 붙었어? 이, 가에 해당하는 가가 붙었지, 그치? 그래서 하나가 모자란다 라는 형식으로 주어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구인데 구는요, 두 개의 단어 이상이 묶인 것을 구라고 해. 이해돼?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묶인 것을 구라고 해서 오른쪽 다리라고 하면 지금 단어가 두 가지가 있지. 이 두 개를 구로 묶어서 요것을 명사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명사 구를 가지고 여기 뒤에 가가 붙어서 주어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제 내린 눈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보통 묶어줘, 얘들아. 묶어서 이거는 명사절이라고 해. 이 구와 절의 차이점은 뭐냐면 절의 속에는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눈이 내린다, 눈이 내렸다라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절이 나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절의 개념은 뒤에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들이 주어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에 이, 가 외에 주서가 붙는 경우는 깨서, 에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하지. 주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사, 이것을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하거든. 주격조사는요, 이, 가, 그 다음에 깨서, 에서가 있습니다. 이때 에서는요, 그냥 장소가 아니야. 어떠한 단체 뒤에 붙어서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걔네들은 주격조사가 되고 그 아이들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주어가 되고 검찰에서는 주어가 되겠죠. 다음은 서술어예요. 서술어. 문장에는 주어의 움직임이나 움직임, 즉 뭐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지.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해 주는 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서술어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문장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여기 부분은 주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와 보면 여기 뒤에 나오는 요것이 바로 서술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다라는 건 뭐냐면 서술격 조사 무엇이다를 사용했을 때, 서술격 조사 무엇이다를 사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어찌하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사용했을 때, 어떠하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밥이 보약이다 했을 때 무엇이다 라는 서술격 조사를 사용해서 서술어를 만들어줬고, 동생이 일어났다 동사를 사용해서 서술어를 만들어줬고, 다리가 저리다 라는 형용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줬죠. 따라서 위의 문장에서는 보약이다, 일어났다, 저리다가 서술어예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와 같은 용언, 그리고 유일하게 활용을 하는 조사인 이다입니다. 물론 이다는 조사니까 체언과 함께 쓰이지요. 앞에서 우리가 주어를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 이번에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동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형용사를 사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술격 조사 이다를 사용하거나, 펜이 좀 이상한 것 같네. 조사 이다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서술어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면 정리가 되어 있죠. 보약 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다를 사용했으니까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의 형태로 서술어를 만들어준 거고, 일어났다는 동사, 즉 용언을 사용해서, 저리다는 즉 형용사, 용언을 사용해서 만들어준 서술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우리 앞에서 문제 풀 때 나왔던 내용이야. 뭐냐면 서술어 자릿수.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서술어는 문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서술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서술어 자릿수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분다 같은 경우에는 주어만 필요로 해. 그래서 얘는 한자리 서술어. 아버지가 진지를 잡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잡수셨다는 누가, 무엇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 삼으셨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라고 하는 세 자리 서술어. 그래서 얘가 각각 몇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서술어 자릿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처럼 서술어는 성격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 정해져 있는데,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불러요 라고 하면서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퀴즈를 보고 갈까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서술어는 각 몇 자리 서술어일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요, 뒤에 서술어를 떼서 보는 거야. 자, 주었다 라는 거는 주다잖아요. 주다 같은 경우에는 몇 자리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봤을 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게 필요로 하지. 그래서 얘는 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다 같은 경우도 볼게요. 먹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겠지. 그래서 얘는 두 자리 서술어야. 그 다음에 아프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아픈지 주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문장에서 서술어가 무엇을 어찌하는지 그 내용을 나타내주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불러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지요 라고 되어 있어. 동작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목적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는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체연에 조사 을를 붙여서 만들어요. 구나 절도 목적어가 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이지요.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정리를 해보면 목적어를 만드는 방법은요. 체언에다가요.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이거나 혹은 구와 절에다가요. 을과 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목적어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밑을 한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나는 사과를 먹었어 했을 때 여기 를 붙었죠. 그래서 체언과 목적격 조사의 결합의 형태로 목적어가 만들어졌고 밑에는 쌤 구 뭐라 그랬어? 두 개 이상의 단어라고 했었지. 온갖 과일이라는 구 뒤에다가 뭐를 붙여줬어? 을을 붙여줬네요. 그 다음에 절은 뭐라고 했어요? 네, 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는 걸 절이라고 했었고 파도가 넘실댄다 라는 절이 있고 여기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을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목적어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을이야. 을이 붙는다는 점과 이것을 대상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보어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긴 할 텐데 알고 있긴 할 텐데요. 주어가 아닌데도 조사 이가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문장이 있어. 예를 들어서 물은 나무가 아니다. 나는 가수가 되었다 라는 문장에서 보면 여기서 사실 얘들아 서술어는 이런 아이들이 서술어가 될 거고 얘네들은 주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어. 가가 붙었어요. 선생님이 이하고 가 붙으면 주어라고 하셨잖아요. 얘 주어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다 아니다는요. 주어 외에 항상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야. 그래서 이 아니다와 되었다 앞에 나오는 이와 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보어라는 거는 결국에는 보충해주는 말, 그래서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어고 이 보어는 되다 아니다 두 자리 서술어가 올 때 무엇이 되고 무엇이 하는지 나타내주는 문장 성분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할 때 무조건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혹은 가가 붙은 아이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보어로 처리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전부 다 문장 성분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성분의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잠깐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문장의 주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성분 뭐 있었어?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어 이렇게 4개 있었지. 그쵸? 내가 말했나? 잘못 말한 거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개 있었죠. 그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돼. 자, 문장 분석 다 해보겠습니다. 자, 서술어 찾았죠. 그 다음에 이 서술어에 관한 주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를 이라는 건 르이 붙었으니까 목적어에 해당하겠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올렸다 서술어 찾았어요. 언니가 주어 찾았어요. 동생을 을이 붙었네요. 목적어입니다. 뛰었다 서술어 찾았습니다. 나는 주어이죠. 학교로라고 하면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얘들아 부사어에 해당해요. 그래서 나는 뛰었다 라고 해도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한 자리 서술어야.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가 언급되는 경우에는 전부 다 부사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학교에서, 학교로, 학교
뭐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되면 전부 다 부사어. 그 다음에 샀다라고 하면 서술어고요. 나는 이라고 하면 주어고요. 고기를 이라고 하면 을을 붙었으니까 요것도 목적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 3번이 되겠죠. 하웠다?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필수 성분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주성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죠. 그래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이 네 가지에서 주어 같은 경우에는 주체를 나타낸다라는 거, 서술어는 동작, 상태,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 목적어는 대상이 되는 거, 보어는 되다 아니다를 보충한다라는 점,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분이에요.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문장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주성분이 필요한데 생략될 경우에는 온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 성분, 주성분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어요. 여기 주성분에는요, 주어가 있었고요, 서술어가 있었고, 뒤에 나오겠지만 보어와 목적어가 있었습니다. 주어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을 주어라고 했었고,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무엇이 라고 질문하면 얻어지는 게 주어라고 했었습니다. 주어를 만드는 방법은요, 채연의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를 합하거나 혹은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요거야, 요거. 영웅 이는, 그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은는 이가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은는이 붙어도 주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주격조사는 아니에요, 은는은. 은는은 보조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는이라든지 도라든지 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조사고 이런 아이들이 결합을 해도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문장 성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요. 보면은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한다. 근데 동사 또는 체연에다가 형용사 또는 체연에다가 이렇게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동사, 형용사 또는 체연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사, 요거 같은 경우는 형용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체연 플러스 이다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서술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각각 여기 짓는다, 예쁘다, 수컷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적어로 넘어갑니다. 목적어는요, 문장에서 서술어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고요.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체연의 목적격 조사 을을 결합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을이 나오면 이 아이들은 목적어다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어예요. 보어는 너무나 간단하죠.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가는 전부 다 보어였다. 그래서 되다 앞에 나오는 반장 이라든지 아니다 앞에 나오는 물건 이 이런 경우들을 전부 우리가 보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필수 성분을 주성분을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서술어 자릿수를 했던 거 기억나요? 서술어 자릿수를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 자릿수를 볼게요. 특정 서술어가 온전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우리가 서술어 자릿수다라고 불렀어요. 서술어에 따라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데 한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경우,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외에 목적어나 보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고요.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건 문장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건 한 자리 서술어구나. 이거는 두 자리, 얘는 세 자리 기억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